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인연의 작용의 드러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인연으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우리가 인연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인연이에요. 어떤 사건, 사고나 어떤 그런 문제에 직면함도 인연이에요. 다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인연, 사실 연기작용과 인연은 같은 말입니다. 이 연기란 말이 인연작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과 연에 대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은 원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이죠. 연은 조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일어난다. 우리가 뭔가 생긴다. 일어난다. 뭔가 알아진다. 뭔가 느껴진다. 보인다. 들린다. 생각이 일어난다. 의도가 일어난다. 감정이 일어난다. 또 말이 일어난다. 행동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작용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건데, 항상 뭔가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런 뭔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으니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기 전까지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일어나기 전에는 생각이 없고 사라진 후에는 생각이 없으니, 그리고 일어난 그 순간에도 생각이라고 뭔가 붙잡을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없으니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인식이 되니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거죠. 즉 실체는 없는데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실체란 것은 특정해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또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왜냐 알아지니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이거죠. 이것을 그래서 어떤 이 물질이다,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작용한다,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용이라는 그 말 자체가 바로 어떤 실체가 없다, 그것이 어떤 특정할 수 없다, 독립시켜서 이렇게 있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작용이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이라고 이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 작용이 일어나는 그 이치가 바로 인연의 작용, 인연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연으로 작용하게 돼, 인과 연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만 있어도 작용이 없고 일어나지 않고, 연만 있어도 작용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인과 연이 만났을 때만, 인과 연이 함께 할 때만 작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의 이치는 바로 인연의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은 원인이고 연은 원인이라는 것도 왜 원인이죠? 무엇의 원인 이러죠? 무엇의 원인? 즉 어떤 일어나는 작용의 원인, 작용되는 것의 원인, 이것이 원인인 거예요. 그런데 작용의 조건, 이것이 연인 거예요. 즉
작용이 있으려면은 인만, 작용의 원인인 인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연이 있어야, 즉 인과 연이 갖춰져야 작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이렇게 이 세상 모든 것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이 모든 것은 다 바로 작용의 드러남인 거예요. 작용의 현상인 거예요. 작용 현상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있는 것 같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물질이다 그러고 이것을 갖다 아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포트라고 그런다면은 포트라고 하는 어떤 독립된 물건, 특정할 수 있는 물건. 이렇게 해서 이걸 포트라고 이름하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라서 미안해요.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는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우주다 이야기하고, 삼라만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경전에 보면 일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죠. 이런 거 다 이렇게 독립돼서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일체 세상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이게 독립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요즘 물리학의 발견에 의한다면, 이건 독립된 게 아니다. 그러고 이걸 특정하게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거의 상식처럼 요즘 돼 있죠. 물리학의 법칙을 굳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눈에 있는 거지만 이것도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분자 원자로 봐도 그런 그런 상태지,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분자 원자의 운동을 특정할 수 없는 그것이 소립자 미립자로 가면 더욱더 그렇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소립자 미립자 크크라고 그러지만은 앞으로 또 얼마나 어떻게 발전할지 또 알 수 없는 거고, 이렇다고 규정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이렇다라는 것은 이렇게 구분되고 완전히 독립돼서 이것만 따로 떼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시 현상 또는 뭐랄까, 이런 그냥 현상일 뿐이지, 실제 이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거의 상식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상식이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가령 우리가 물리학이니 어떤 이런 쪽에 보면은 거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한번 읽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죠. 최소한 그 정도는. 일시적으로 모여있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예. 아니, 사실 모여있다라는 말도 관념인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의 현상이 이럴 뿐인 거죠. 이 자체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이는 것도 아니고 흩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뭐가 모였죠? 뭐가 모인 거죠? 그분이 되는 인연에 의해서 모여있다가 기능을 하고 작용을 하고 그 위에는 또 예. 사실은 가령 어떤 이것의 실상을 이야기할 때 일시적으로 모였다 흩어질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였다 흩어진다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그냥 듣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빔밥은 콩나물, 시금치 이런 것이 더해서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비빔밥이지, 비빔밥에 비빔밥이 없다. 비빔밥이라고는 실체는 없고 전부 다 모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콩나물은 콩나물대로, 시금치는 시금치대로, 고추장 고추장대로 다 가고 나면 남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 비빔밥의 해체고, 이것이 비빔밥의 성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인연이 아닌 거예요. 인연의 이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되는데 여기에 뭐가 모였죠? 사실은 모이고 말고가 아니라, 모임과 말고가 아니라 지금 이 자체로 그냥 중중무진 작용이지, 여기에 뭐가 모이고 안 모이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이고 안 모이고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작용들의 현상을 또 현상을 또 더해 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작용은 어떤 이런 독립된 물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작용은. 그래서 그것을 에너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파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파동이 물질이기도 하지만은, 파동은 물질이 아니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런 작용의 드러남인 거지, 뭐가 모이고, 뭐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계속 작용하고 있음이지. 이 작용에 연관된 것은 뭐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에 열이라고 하는, 온도라고 하는, 열이라고 하는 거와 물이라고 하는 거와,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물이 더 그러면 물 속에서 또 이런 운동과, 또 여기 이게 금속 성분이라 하면 금속도 이름이 금속이고 어떤 현상에 대한 이름이지, 금속 안에도 이런 거고 물 안에도 이런 거고, 이것들이 사실 전부 다 이루고 있는 것의 현상이지, 사실은 금속과 뭐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작용의 현상의 또 현상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뭐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자체로 보이는 이대로는 현상이고, 이 안에는 이런 건데, 요 규정된 요 틀인 요 안에서만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 틀, 우리는 요 포트라고 하는 요 형체와 형체 바깥과도 이런 작용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눈은 이렇게 경계가 지워진 것 같아도 실제로 아니 현미경을 더 본다든가 하면은 이 경계 안에도 일어나지만 경계와 경계 간에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저 모양을 유지하려고 그래도 뭐 여러 가지 힘이 많이 작용을 하죠. 예. 사실은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형체에 대한 설명이고, 관념적인 설명이고, 사실은 그것이 그냥 드러남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단순히 그냥 뭐 이론을 들먹이지 않고 그냥 현미경으로 이렇게 계속 봐가더라도 형체는 사라지고, 이 형체는 사라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만 이제 보이는 그런 때도 있죠, 봐가면은. 그런데 봐가면은 그러면 요 안에서 요 형태를 유지하면서 요 안에서 이렇게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형체가 없어지면서 요 안과 밖이라고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운동도 있게 돼서 결국에는 이것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험되는 경우도 있죠, 현미경을 봐가면은. 물론 그것이 전부 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것도 하나의 어떤 일정한 조건 하에서 현상일 뿐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경험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요것을 요렇게 본 거죠. 그렇게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요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보이는 것만이 맞다, 요렇게 보이는 것만이 맞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다, 이것은 틀리다, 아니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둘이 다른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인다라고만 고집할 수도 없고 이렇게 보인다라고만 고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러한 작용,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연기작용이라 하는 것은 이 현상의 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 사실 어떻게 보면 인연, 연기니 이것은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신 부처님의 말에서 나온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경험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 그거죠.
그러니까 말 연기나 인연이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리키는 어떤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표현하시려고, 그 경험을 나누어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인연이라는 말이고 연기라는 말이지, 말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용어로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부처님이 왜 이 컵은 컵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작용이다. 이상 일체 이것이 다 연기 작용, 실상은 작용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기만 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보이고 항상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작용이다라고, 이것의 실상이 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그냥 이게 포트라고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거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현상이고 보이는 이대로가 항상 아니라 이것은 현상이고 실제로 작용이다. 이 작용도 그냥 이것이 독립된 작용이 아니라 이런 중중무진의 모든 조건들이 다 한꺼번에 작용한 그런 작용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즉 바로 실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고, 실제로는 실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무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무하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부처님의 말씀은 이런 식이죠. 이것이 무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무하라고 표현한다. 나는 그것을 무하라고 이름한다. 이런 얘기죠. 부처님 말씀은 항상 그런 식이죠. 무하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하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이런 말씀이죠. 항상. 그래서 초기 경전이나 초기 이 불교하는 분들이 바로 그 말에 무하다라고 하면 그냥 무하라는 말과 그 개념에 빠져 있는 것을, 대승론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을 무하다라고 표현한 말이기 때문에 무하라고 하는 그 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무하가 가리키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하가 아니라 무하가 무하라는 말일 뿐이다. 그래서 금강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반야심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보이는 이대로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달리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 이렇다라고, 특정된 이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라고 또 다른 경우에 그렇다라고 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 그러면 이런 것을 도대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형체로 구분돼서 보일 수도 있고 구분이 되지 않는 형체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도대체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그래서 보이기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보이는 것은 현상이고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것, 이렇게 현상으로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실상이라고 또 이름 붙이게 되는데, 실상으로 이름하는 그것을 도대체 뭐라고 그래야 될까? 또 밀입자, 소립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어떤 한순간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니, 그것 또한 현상일 뿐이니, 도대체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부처님이 쓰신 용어가 이렇게 현상론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작용이다. 나는 이것을 작용이라고 이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작용이라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표현하신 그런 말씀이시죠. 자, 도대체 그 작용이라는 말 뜻을 가지고 또 들어가면 그런데 결국 이렇게 현상과 작용이라고 하는, 이렇게 구분하니까 작용이라는 그 이름으로, 표현으로 무엇을 지칭하려고 하는가는 우리가
감으로 이해가 되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 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중언 부언을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이것의 실상이라고 이름한다. 라고 또 실상이라고 나는 표현하겠다. 라는 거죠. 실상이라는 것도 표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실상을 나는 연기작용이라 이름하겠다. 나는 그렇게 표현하겠다. 왜냐? 존재론적으로 표현하면은 다 어느 한 현상일 뿐이니 그렇다라고 딱 특정할 수 없으니 존재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십상이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작용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가령 부처님의 아마 심정은 이렇게 표현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은 현상의 인연이 아닌 거예요. 존재의 인연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인연을 남자, 여자 만나서 부부가 되면은 그렇게 만남을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그렇게 부부 인연이 아니라도 이렇게 가끔씩 한 번마다 이렇게 만남도 인연이라고 이야기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이 인연은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인연의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인연으로서 인연이라는 말의 전용인 거예요. 원래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은 바로 어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이는 현상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작용의 현상일 뿐이죠. 이것은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특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기 계속 지금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하나하나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이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경험이 되질 않죠. 그럼 경험되는 걸로 해봅시다. 우리가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라고 데카르트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생각하는 동물이다. 생각하는 동물. 그런데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생각이 항상 있습니까?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진 것이 우리는 경험이 되죠. 생각은 있어서 항상 있어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작용이 있어서 있다는 거지 항상 있어서 있다는 것이 아니죠. 이건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죠. 항상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한 번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계속되는 생각이 있나요? 계속되면은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한 생각이 계속되는데 이것이 바뀌고 하면은 생각이 변한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생각이 변했다. 우리는 이렇게 있어요. 마음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음이 변했다라고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가요? 마음이 이렇게 항상 있는데 항상 있는 이 마음이 다르게 변하면은 마음이 변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이 항상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에 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변덕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은 항상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작용해서 작용이 있어서 있다는 거지 마음이 항상 있어서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했다는 말은 맞지 않는 표현인 거예요. 왜? 항상 있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변할 수가 있나요? 마음은 항상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느니 항상 새 마음일 뿐이지. 변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새롭게 일어나고 하는 것이지 이 전체를 변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마음이 변했다. 옛날 나 사랑하는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옛날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변하고 말고가 있죠. 그 마음도 그 순간 일어났다 사라진 그 마음이었는데 그냥.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 사실 변하고 말고가 아니라 항상 새로운 마음일 뿐인데.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뭐 변했다는 말이 도대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그런 건데, 당연한 것을 새삼스럽게 막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맞지 않는 관념적인 말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 포트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은 이 마음의 작용, 생각의 작용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단지 우리에게 이런 현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것이 경험되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생각작용이 일어나는 이치, 이것이 인연인 거예요. 생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생각은 생각이 일어날 원인이 없으면은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생각이 일어날 그 원인이 작용으로 드러날 조건이 되지 않으면 또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생각의 원인, 생각의 인연, 생각의 원인과 조건은 뭐죠? 생각의 원인과 조건은 뭡니까? 뭐 가지고 있는 감각, 쉽게 해서. 예. 사실 생각의 근본 원인은 모름입니다. 무지입니다. 생각의 가까운 원인은 이제 이상한데, 이 무지에 의한 경험이 생각의 원인입니다. 무지가 없는 경험은 생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즉,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요. 생각의 원인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같은 경험이어도 무지의 경험이면은 생각으로 작용하게 돼요. 무지가 없는 경험은 생각으로 일어나지 않으니 생각의 원인이 안 되게 돼요. 원인이 아니게 돼요. 자, 그것이 좀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가 있죠. 말은 어렵지 않지만 그것을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순간, 보이는 이 순간 이것의 이치가 분명하다면, 이치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으면 이 보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상을 모르고 단지 이것이 보이는 경험이죠. 보이는 경험이, 지금 이렇게 맨질맨질하고 아주 깨끗하게 좋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치를 모르면은, 이치를 모름이 무지인 거예요. 모르면은,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에 뭔가 녹이 슬면은 여기에 대해서 불편할 수 있는 생각이 일어나요. 이것이 늙었다, 낡았다, 또는 여기서 녹이 슬으면, 이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잘 씻질 안 해가지고, 잘 닦질 안 해가지고 녹이 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으로 작용하게 되는 원인이 돼요. 결국에는 이것을 본 적이 없으면은 지금 이 녹에 대해서 가령 관리를 안 했다란가, 또는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상태가 늙었다, 낡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녹이라는 이 무지라는 생각은 가지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그러니까 또 녹에 대한 들음과 그런 경험이죠. 뭐 그걸 모르지만은 그 이전에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또 생각하기, 이 뭐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지라고 하는 그 생각만으로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지라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뭔가 이게 이상하고 이게 계속 그럴수록 더 이게 칠이 벗겨지고 하는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예. 아니요. 녹이 느낀다고 해서 다 불편함이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단지 있는 것만으로 불편하지 않아요. 즉, 녹이라고 하는 것 또한 작용이고 조건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치가 있으면은 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편하지 않아요.
녹이, 여기 생겼네? 예, 예. 단지 그냥 인식될 뿐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있으면 그것이 그냥 인식될 뿐이지, 그것이 불편함으로 작용도 안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점점 이 녹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으면 이것이 녹이라는 생각작용이 또 일어나겠지만은, 그러나 없으면은 그것을 굳이 알려고 하는 것도 별로 작용하지 않게 돼요. 그냥 경험되는 그냥 그대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점점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걸 갖다가 딱 정교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결국 이 물질이 보이는 그대로의 독립된 물질이라고, 이 현상이 현상 그대로라고, 실체라고 이렇게 아는 이것이 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승에서는 전도몽상, 현상이 실상인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전도몽상, 무지, 이것을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들이 사실 막 혼용돼가지고 정치한 말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이것이 보이는 그대로 독립된 포트라고 하는 물건이고, 이 물건의 현상이, 경험이 다 다르죠. 이렇게 깨끗했을 때의 경험도 있고, 더럽게 녹슬고 낡아서 이제 이 표면의 이것이 막 긁히기도 하고 낡아지고 하는 이런 변화의 경험이, 다름의 경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실상, 보이는 이것이 실제 이대로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은, 요게 흠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낡았다, 늙었다, 그래서 옛날 그것에 비해서 못하다, 이제 깨끗하지 못하다, 늙었다, 옛날 그것이 정상이고 새 것이라는 상태,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더 못해졌다, 못해졌으니까 불편하다, 이렇게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생각,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죠. 생각이라 이름하는 작용이죠. 그러한 작용들의 그 원인은 처음에 깨끗하게 본 이 상태가 이 상태의 정상적인 모습이고, 그것이 실체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처음 경험, 그 경험이 바로 실상을 모르고 현상이 실체라고 하는 그것. 그러니까 실상을 모른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래서 부처님이 작용이라고 표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것. 이것을 안다면은 그것이 정상이 아니고 그것도 정상이고 낡은 것도 정상이고 녹이 슬어도 정상이고 다 그때그때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다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 그렇다면은 불편한 생각이 일어나고 왜 이럴까, 뭐 관리를 잘했니 못했니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근본 원인은 무지로 인한 전도몽상된 경험, 이것이 바로 생각의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몽상이 아닌 무지가 아닌 실상을 이해한 경험은 생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